안녕하세요. 호주 왕자 비토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제가 이제 학교에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는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때 이제 학교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면서 학교 생활이 어땠었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았었는지 또 일은 무엇을 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학교 생활이 시작된 다음엔 이제 학교만 공부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상황은 안 됐으니까 일도 했어야 됐는데요. 처음 학생 비자로 오자마자 센트럴에 브로드웨이 쇼핑센터 안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는 사람 소개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학생 비자 상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영주권도 신청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TRA라고 그때 있었는데 실제로 공부하는 그 공부를 하면서 학생 그 학교를 다니면서 900시간 정도 최소한 900시간 정도 실제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그 호주 근로 그 기준법에 맞는 돈을 받으면서 또 세금을 냈다라는 그 증빙 서류들, 그러니까 페이슬립 같은 거나 이제 나중에 세금 정산한 게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하려면 그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이제 구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방 일을 시작한 곳이 그 하이드팍 뒤에 있는 하이드팍 플라자 호텔이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주방에서 캐주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 타임테이블은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4시 반, 5시였나? 하여튼 그 정도에 끝나는 그 타임테이블을 항상 선택을 했었고요. 그 학교가 끝난 다음에 저녁 이제 디너 주방 그쪽 호텔 주방에서 일을 하는 이런 생활이 이제 처음에 됐었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버겁진 않았어요. 그런 생활이. 그러다가 뭐 학교 공부도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그럴 무렵에 그러니까 빨리 졸업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한 달에 두 과목씩 또 하고 뭐 그런 적도 있고요. 그 하이드파크 플라자 호텔에서 같이 일하던 매니저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이 와서 또 시급도 더 많이 준다고 그래서 아마 시드니에서 뭐 유학생활이나 아니면 뭐 워킹홀리데이 한번 다 지내셨던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그 시티 조지 스트릿에 스타바라는 그 한인들도 많이 오고 그 되게 10불 스테이크로 되게 유명했던 예전에 싼 스테이크로 유명했던 그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주방에서 학생 마칠 때까지 저는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 스타바라는 곳에서 그 펍에서 안에 있는 비스트로에서 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급이 그 시간당 웨이지가 캐주얼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이렇게 다르지가 않네요. 호주도 되게 좀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올랐네요. 생각해보니까. 어쨌건 그때 당시에 시간당 한 20불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학생 비자로는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일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20시간만 일해서는 저는 생활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일을 원했었는데
그 저를 데리고 갔던 그 매니저가 캐주얼로 한 풀타임만큼 시간을 줬었어요. 근데 나 학생인데 이렇게 일해도 되냐 했더니 자기도 학생 때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상관없을 거라고. 그래서 저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비자 캔슬 사유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불법으로 오래 일하고 하는 거. 근데 어쨌건 전 신경 그때는 많이 안 써서 캐주얼로 계속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니까 그때 학생 때 돈을 꽤 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한 10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 정도 돈밖에 못 버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그게 뭐 캐주얼이랑 풀타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었어요. 다 처음으로 이렇게 호주 애들이랑 같이 섞여서 일도 해보고 또 거기가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뭐 그런 음식을 서비스하는 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릴 섹션, 뭐 샐러드 섹션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기본적인 트레이닝은 충분히 됐던 것 같아요. 거기가 10 몇 년 전인데 아직도 거기 있었던 헤드 셰프랑 그리고 친구들, 뭐 중국 애들, 뭐 호주 애들 몇 명은 아직도 연락을 하면서 좋게 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공부하고 그 또 그 짬 내서 좀 술도 마셔야 되고 놀기도 했어야 되니까 엄청 학생 때는 항상 시간에 쫓겼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특별히 노력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잘 다 구해지고 누가 또 같이 일하던 사람이 다른 데로 또 이렇게 보내주고 했던 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 때도 그랬고 학생 때도 그랬고 저는 약간 그냥 운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쉽게 풀렸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던 도중에 중간에 제가 이제 조금 돈을 조금 더 모으고 싶다는 욕심이 이제 생겨서 필요해서 일을 하나 더 했어요. 아침 새벽 일을 청소. 그래서 다 또 K마트라는 그런 쇼핑몰에 그 K마트 뭐 이것저것 파는 데인데 옷도 팔고 뭐 먹을 것도 팔고 그런 큰 마트죠. 거기 새벽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생활 루틴이 어떻게 됐냐면 그 새벽 청소가 아침 5시, 6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나고 학교 10시 반, 10시 시작해서 끝나고 5시에 끝나고 5시 반 정도부터 또 9시, 10시까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이런 생활이 근데 그 청소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세븐데이즈 7일 일을 그때 처음으로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그 생활을 7일 일하는 생활을 한 8개월인가 정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다짐을 하게 돼요.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 7일 일을 하는 일은 내 인생에서 없을 거다. 그리고 정말 돈은 물론 좀 모았겠지만 그냥 돈보다 시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말리는 편입니다. 주 7일 일하는 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워킹 홀리데이나 학생이나 이렇게 와서 주 7일 정도 일하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개인마다 뭐 생각이 다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한국에서도 그렇게 주 7일 일하면 돈은 충분히 모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 생활이랑 이제 정신없이 계속 지나갔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거의 졸업을 이제 할 때쯤 돼서 이제
법무사님 통해서 영주권 이제 어떻게 서류가 이제 진행돼야 되고 그런 걸 이제 준비할 때가 와서 하게 됐는데, 뭐 서류상으로는 이제 전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TRA에 필요한 일적인 서류도 뭐 900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 저는 계속 일을 했으니까 뭐 2000시간인가? 뭐 되게 많이, 훨씬 더 많이 있었고, 또 학교가 2년 코스였는데 중간에 이제 빨리빨리 하고 그래서 좀 더 빨리 졸업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정신없이 영주권 신청이 이제 IELTS 시험 점수까지 받고, 참고로 IELTS 시험은 제가 2번인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네럴로 5.5인가 5.0인가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좀 영어 그 시험 레벨이 높아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의 문을 조금 닫은 거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다시 내려갈 거예요. 그때 받는 점수는 그냥 누구든지 공부만 좀 꾸준히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서류 다 준비하고 졸업하고 법무사님 통해서 영주권 신청까지 무사히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심사가 까다롭지 않았는지 저랑 같이 신청했던 그 학교 형님들, 뭐 누나들, 동생들, 친구들 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그냥 기다리니까는 영주권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할 거 다 하고 잘 내니까 그냥 나오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운이 많이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주위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민법이 바뀌었어요. 저희 때 바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영주권 받고 한 2년 정도 좀 바쁘게 살았으니까 한국으로 휴가를 갔다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시 와서 그 영주권 신청 대행해 주신 그 법무사님한테 인사드리려고 그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그 사무실에는 다른, 그러니까 유학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무슨 법무사님 안 계시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 그러면서 되게 좀 약간 경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때까지 딱 이민법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부터 너무 힘들어져서 아예 바뀌어서 영주권을 받기가 좀 되게 힘들어졌나 봐요. 무슨 하여튼 법이 바뀌어서. 근데 이미 법무사들은 돈을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제 영주권 그분들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못 받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냥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돈을 다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를 치고 다른 곳으로 그냥 도망갔다는 얘기를 그때 듣고 되게 황당한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그게 제일 크게 기억에 남는, 좀 약간 이민법이 자주 바뀌어서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는데, 저 학생 때도 몇 번 바뀌었었어요, 사실. 뭐가 들어갔다가 뭐가 안 됐다가. 근데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그냥 별 탈 없이 받은 경우고, 이게 다 서류를 준비하고 모든 게 다 완벽했어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건 저희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이나 저도 그렇고 영주권 때문에 요리라는 걸 택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뭐 일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학교 생활
그때의 삶이 되게 재밌었고 좀 바쁘고 좀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고 즐거운 기억도 많고 또 그때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이나 형님 동생들이랑 지금 호주에서는 가족같이 생각하고 아직도 지내고 있으니까 제 인생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좋았던 시간이죠. 근데 이제 좀 약간 크게 보면 아까 얘기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 같은 경우도 이민사회에 분명히 있고 영주권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 그냥 와서 공부하고 그런 거지만 가족들이 완전히 가족들의 인생까지 같이 이민하려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그 한 줄의 법이 바뀌고 안 바뀌는 것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지고 다시 세팅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또 안 좋은 사기 비슷한 사건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를 하러 오는 거면은 상관없겠지만 이민이라는 걸 생각하고 지금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민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고 다들 이민을 오시지만 정말 신중하고 잘 알아보고 또 한 군데 아니라 유학원, 뭐 법무사 꼭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많이 알아보시고 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아, 잠깐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비자 관련해서는 학생 비자도 마찬가지고 뭐 영주권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관광 비자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케이스가 그게 다 그렇게 적용된다고 해서 남한테 그거 무조건 돼. 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돼라고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 10명 있으면 똑같은 비자를 받는 것도 그 10케이스가 다 달라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에서 다 신청하고 했지만 누군 되고 누구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자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장담을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결론은.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학생 때 생활과 또 그때 어떻게 일을 했는지 또 어떻게 일을 구했는지 그리고 비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주위 분들이 되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네요. 저는 저의 학생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공부도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네요.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지금 결혼해서 사는 지금보다 그때가 생각해보니까 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후딱 되게 바쁘게 지나갔고요. 제 얘기 중에 궁금하신 거나 요새는 어떻게 법이 조금 바뀌었는지 아니면 요새 학생 비자는 어떤지 그런 거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또 아는 뭐 유학원이나 그런 데 전화도 해서 물어봐서 남겨드리겠습니다.